세상의 이슈를 한 스푼 퍼온다. 이슈 한 스푼입니다. 지금 남미의 하늘 위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내전이 아니고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10월 14일 새벽 카리브해 인근 해상에서 미군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선원 6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배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은 이 작전을 마약 밀수단 타격이라고 설명했고 베네수엘라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건 마약상이 아니라 평범한 어부들이었다. 남미의 바다 한가운데 또 하나의 대리전이 시작된 겁니다. 10월 14일 새벽 3시 40분 베네수엘라 북부 팔콘주 인근 해역에서 어둠을 가르며 접근하던 작은 어선 한 척이 갑자기 미 해군 초계기에 포착됐습니다. 미국은 즉시 경고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이 구역은 국제수역이다. 즉시 정지하라. 하지만 어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 뒤 공중에서 헬파이어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그 순간 배는 폭발했습니다. 6명 전원 사망, 1명만이 바다에 뛰어들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단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미국 국방부는 이 사건을 즉각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발표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린 마약 카르텔의 배를 격침시켰다. 그들은 코카인과 무기를 밀수하고 있었고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행동했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미국을 위협하면 바다건 육지건 결과는 똑같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배가 실제로 마약선이었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베네수엘라 해양 경비대는 사건 직후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엔 어획용 냉동고와 낚싯줄만 보였고 무기나 마약 흔적은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시 성명을 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직접 TV에 출연해 격한 어조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또다시 우리의 영해를 침범했다. 이번엔 어민을 살해했다. 이는 침략행위이며 명백한 정쟁 도발이다. 그는 즉시 국방부에 전국적 군사훈련 확대를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은 단순한 경계 강화가 아니었고 전면 동원령에 가까운 조치였습니다. 모든 해양기지의 경계태세 1단계 발령, 공군 전투기 비상대기, 수도 카라카스 외곽슬럼 지역까지 병력 재배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훈련이 아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 카라카스 중심과 볼리바르 광장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국기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미국은 손 떼라. 이건 단순한 반미 시위가 아니고 국가적 자존심의 폭발이었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해적이라 부르지만 진짜 약탈자는 누구인가? 시위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고 베네수엘라의 거리 곳곳이 붉은 깃발로 뒤덮였습니다. 워싱턴은 침묵했습니다. 국무부는 정당방위 입장을 유지했고 백악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행동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 내 불법 활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직접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두로는 범죄자다. 그는 코카인을 수출하며 민주주의를 탑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향해 이제는 너희가 일어설 때라고 썼습니다. 그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권교체 신호로 해석될 만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일제히 군사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헬리콥터가 도시 위를 돌고 도로엔 장갑차가 배치됐습니다. 바닷가에서는 방공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CNN 카메라에 잡힌 장면 하나가 충격을 줬습니다. 한 소년이 깃발을 흔들며 군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또 싸워야 하죠? 그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세대 전체의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추가 제재를 단행했고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페데베스의 해외 거래를 전면 동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경제 봉쇄와 같았습니다. 베네수엘라 통화 볼리바르 가치는 이틀 만에 40% 폭락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치솟고 생필품이 동났습니다. 한 시장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전쟁보다 굶주림이 더 무섭습니다. 거리엔 다시 긴 줄이 생겼고 그건 총 대신 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둘로 갈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의 자위권을 존중한다며 지지를 표명했고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일반적 행동은 불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과 일본은 모든 당사자는 긴장을 피해야 한다며 중립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태도였습니다. 브라질은 지역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남미 5개국 긴급회의를 제안했고 콜롬비아는 미군의 행동을 과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균형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카라카스의 밤은 지금 총성 대신 정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용 트럭이 오가고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SNS엔 친미 인사 체포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야당 관계자 수십 명이 구금됐고 외신 기자 2명이 추방됐습니다. 국가안전부는 내부 반역 세력의 소행이라며 언론인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외부의 폭격이 내부 탄압으로 이어진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보고 있습니다. CNN 분석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강한 미국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며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전직 미 국방 관계자는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정치쇼다. 하지만 그 대가는 남미 국민이 치른다. 이 사건은 남미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1973년 칠레의 쿠데타, 1980년대 니카라과의 콘트라 내전, 1989년 파나마 침공, 그 모든 사건 뒤에는 언제나 미국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가 다시 베네수엘라로 덮고 있습니다. 역사는 묻습니다. 미국의 자유는 왜 언제나 총을 들고 오는가? 베네수엘라 군 내부도 불안합니다. 일부 장성들이 미국과의 전면전은 무모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는 배신자는 즉결 처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군부 고위 인사 3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1명은 다음날 TV에 나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군의 충성은 믿음이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또 한 번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해군이 자국 해역을 순찰하는 미 해군 함정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한 겁니다. 미국은 도발이라며 전투기 2대를 급파했습니다. 다행히 실제 교전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양국의 군함은 여전히 카브리에 위해서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CNN은 이 장면을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한 남미의 밤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밤하늘은 다시 어둡습니다. 총성이 잦아든 자리에 굶주림과 불안만이 남았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배고픔이 더 두렵다. 미국의 공격은 정당방위일 수도 도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언제나 민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위에는 미 해군의 초기기가 돌고 육지에선 베네수엘라군이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정의일까요? 복수일까요? 아니면 정치일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잃어버린 건 누구의 생명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슈 한 스푼이었습니다.